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지난 제사편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사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조화 패턴, 과잉 패턴, 부족 패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실제 가족 사례를 통해 알아봤고, 세대 간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방법도 배웠죠. 오늘 제5편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오행의 흐름과 순환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막힌 곳이 병이 된다고 말합니다. 기가 통하지 않고 막히면 그곳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원리를 사주를 통해 이해하고 막힌 곳을 뚫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사주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한 사주는 오행이 막힘없이 순환하는 사주예요. 제가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막힘없이 흘러가면 강은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식물들이 자라죠.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썩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고 생명이 죽어갑니다. 우리 몸의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오행이 막힘없이 순환하면 건강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막히면 그곳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오행이 잘 순환하는 사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생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사주예요.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우고, 목생화, 나무가 불을 만들고, 화생토, 불이 재가 되어 흙이 되고, 토생금, 흙에서 광물이 나오고, 금생수, 금속의 이슬이 맺혀 물이 되고, 다시 수생목으로 순환하는 거죠. 이 순환이 막힘없이 흘러가면 건강한 겁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사주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갑자년, 병인월, 무오한, 개해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1개, 수가 2개입니다. 금이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이 사주를 자세히 보면 흐름이 아주 좋아요. 수생목으로 해수와 자수가 인목과 간목을 도와주고, 목생화로 인목과 간목이 병화와 오화를 도와주고, 화생토로 병화와 오화가 무토를 도와주고, 다시 토극수로 균형을 맞춰주는 구조예요. 금이 없지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오행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분은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목은 간담을 나타내는데 수생목으로 신장의 정기가 간을 도와서 피로 회복이 빠르고요. 화는 심장을 나타내는데 목생화로 간의 기운이 심장을 도와서 혈액 순환이 좋아요. 토는 비위를 나타내는데 화생토로 심장의 열이 소화를 도와서 소화 기능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 잘 되는 사주예요. 오행의 개수보다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례, 순환이 막힌 불건강한 사주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경신년, 경신월, 경신한, 경신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걸 사주 명리학에서 전문 용어로 사동하녀라고 하는데 네 기둥이 모두 같은 경우예요. 실제로는 드물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금이 8개예요. 목, 화, 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막힌 사주예요. 금만 있고 다른 오행이 없으니까 순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금생수를 해야 하는데 수가 없으니까 금의 기운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화극금으로 금을 제어해야 하는데 화가 없으니까 금이 너무 강해져요. 토생금으로 금을 보충하는데 토가 없으니까 금이 보충이 안 되면서도 소모만 되는 이상한 상태가 돼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폐와 대장 기능은 강할 수 있지만 다른 장기들이 모두 약해요. 특히 간담이 금극목으로 억눌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심장도 약해서 순환이 안 되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통관용신을 찾아야 합니다. 통관용신이 뭐냐면 막힌 곳을 뚫어주는 오행이에요. 이 사례에서는 수가 통관용신이 될 수 있어요.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수로 흘려보내고 수생목으로 수의 기운을 목으로 흘려보내고
목생화로 목의 기운을 화로 흘려보내면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에게는 술을 보충하는 생활을 권해요. 검은색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수영을 하고 북쪽 지역에 가는 거죠. 그러면 막혔던 기운이 풀리면서 건강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 사례, 상극이 심한 사주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갑술년, 무진월, 경인한, 이모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2개, 화가 1개, 토가 2개, 금이 1개, 수가 2개예요. 오행이 다 있고 개수도 비슷한데 문제는 상극이 심하다는 거예요. 한간이 경금인데 인목이 있어요. 금극목으로 경금이 인목을 자르는 구조죠. 그런데 갑목도 있어서 목의 기운이 만만치 않아요. 금과 목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또한 임수가 오화를 보고 있어요. 수국화로 임수가 오화를 끄는 구조죠. 금생수로 경금이 임수를 도와주니까 수가 더욱 강해져서 화를 억누르는 거예요. 무토와 진토도 있는데 토국수로 수를 막으려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요. 각 오행들이 서로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원인 모를 통증이나 피로를 호소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통관용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화가 통관용신이 될 수 있어요. 목생화로 목의 기운을 화로 흘려보내면 목이 약해져서 금목의 충돌이 줄어들어요. 화생토로 화의 기운을 토로 흘려보내면 토가 강해져서 토국수로 수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화의 충돌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에게는 화를 보충하는 생활을 권해요. 붉은색 음식을 먹고 햇볕을 쐬고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내부 갈등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개선됩니다. 네 번째 사례, 부모와 자녀 간의 흐름입니다. 아버지의 사주는 목이 4개, 화가 1개, 토가 2개, 금이 1개예요. 수가 하나도 없네요. 목이 너무 강해서 토를 억누르고 있어요. 목극토로 아버지는 소화기가 약하고 위장 장애를 자주 겪으세요. 어머니의 사주는 화가 3개, 토가 3개, 금이 1개, 수가 1개예요. 목이 하나도 없네요. 화와 토가 강한데 토국수로 수를 억누르고 있어요. 어머니는 신장 기능이 약하고 부종이 있으세요. 자녀의 사주는 목이 1개, 화가 2개, 토가 1개, 금이 2개, 수가 2개예요. 비교적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에게 없는 수를 자녀가 가지고 있고 어머니에게 없는 목을 자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족을 보면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가족 전체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아버지의 위장 장애가 완화되고 어머니의 부종이 줄어들었대요. 자녀의 수의 기운이 아버지의 목을 조절하고 자녀의 목의 기운이 어머니의 토를 조절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 오행 생태계예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오행이 모여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고 서로 도우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5번째 사례, 계절에 따른 흐름 변화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개년, 갑인월, 병환, 무술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2개, 화가 1개, 토가 2개, 수가 1개입니다. 금이 하나도 없네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의 흐름이 잘 되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분은 계절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져요. 봄에는 건강이 아주 좋아요. 월지가 인목이라 봄에 태어났는데 봄은 목의 계절이죠. 목생화로 화가 잘 살아나고 화생토로 토도 좋아져요. 봄에는 활력이 넘치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요. 여름에는 조금 과열돼요. 여름은 화의 계절인데 원래 화가 하나밖에 없어서 균형이 맞춰져 있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화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짜증이 나요. 가을에는 좀 힘들어해요. 가을은 금의 계절인데
이분은 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금극목으로 외부의 금 기운이 목을 억누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간이 피곤해져요.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타요. 겨울은 수의 계절인데 수가 한 개밖에 없어서 외부의 차가운 수 기운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고 우울해지고 활력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계절에 맞춰 생활을 조절해야 해요. 여름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을에는 금을 보충하는 흰색 음식과 매운맛을 먹고, 겨울에는 화를 보충하는 붉은색 음식과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죠. 6번째 사례, 나이에 따른 흐름 변화입니다. 사주는 한생 변하지 않지만 대운이라는 게 10년마다 바뀌어요. 대운에 따라 오행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건강도 변합니다. 어떤 분의 사주는 화가 강한데 20대 대운에는 수가 들어왔어요. 수국화로 화를 제어해주니까 20대에는 건강이 좋았어요. 청춘의 열정도 있지만 과열되지 않고 균형이 잘 맞춰졌죠. 30대 대운에는 목이 들어왔어요. 목생화로 화를 더 강하게 만드니까 30대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기고 혈압이 올랐어요. 40대 대운에는 금이 들어왔어요. 화극금으로 금이 억눌리니까 40대에는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이 생겼어요. 50대 대운에는 토가 들어왔어요. 화생토로 화의 기운이 토로 흘러가니까 50대에는 다시 균형이 맞춰져서 건강이 개선되었어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 대운이 바뀌면서 건강도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대운을 알면 어느 시기에 어떤 질병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사례, 통관용신 활용법입니다. 통관용신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통관용신은 막힌 오행을 뚫어주는 오행이에요. 만약 금과 목이 충돌하고 있다면 수가 통관용신이에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금의 기운을 수를 거쳐 목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만약 목과 토가 충돌하고 있다면 화가 통관용신이에요. 목생화, 화생토로 목의 기운을 화를 거쳐 토로 흘려보내는 거죠. 만약 토와 수가 충돌하고 있다면 금이 통관용신이에요. 토생금, 금생수로 토의 기운을 금을 거쳐 수로 흘려보내는 거죠. 만약 수와 화가 충돌하고 있다면 목이 통관용신이에요. 수생목, 목생화로 수의 기운을 목을 거쳐 화로 흘려보내는 거죠. 만약 화와 금이 충돌하고 있다면 토가 통관용신이에요. 화생토, 토생금으로 화의 기운을 토를 거쳐 금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통관용신을 찾아서 보충하면 막혔던 기운이 풀리면서 건강이 개선됩니다. 8번째 사례, 가족이 함께하는 오행 활동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사주를 모두 분석해서 필요한 오행을 찾았다면 그 오행과 관련된 활동을 함께 하면 좋아요. 만약 가족 전체가 목이 부족하다면 숲속 산책을 자주 가고 집에 식물을 많이 키우고 녹색 인테리어를 하고 신맛 나는 과안을 함께 먹는 거예요. 동쪽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요. 만약 가족 전체가 화가 부족하다면 함께 요리를 하고 촛불을 켜고 대화를 나누고 햇볕 아래서 운동을 하고 붉은색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남쪽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요. 만약 가족 전체가 토가 부족하다면 함께 텃밭을 가꾸고 흙을 만지는 활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노란색과 갈색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산속이나 시골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요. 만약 가족 전체가 금이 부족하다면 함께 정리정돈을 하고 심호흡 운동을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흰색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서쪽 지역이나 높은 산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요. 만약 가족 전체가 수가 부족하다면 함께 수영을 하고 물가에 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검은색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북쪽 지역이나 바다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필요한 오행을 채우는 활동을 하면 가족 전체의 건강이 개선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건강한 사주는 오행이 막힘없이 순환하는 사주입니다. 상생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막힌 곳이 병이 됩니다. 오행이 한 곳에 몰려 있거나 상극이 심하면 질병이 생겨요. 세 번째, 통관 용신은 막힌 곳을 뚫어주는 오행입니다. 충돌하는 두 오행 사이를 연결하는 오행을 찾아서 보충하세요. 네 번째, 자녀는 부모의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오행 생태계예요. 다섯 번째, 계절과 나이에 따라 오행의 흐름이 변합니다. 각 시기에 맞는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여섯 번째, 가족이 함께 필요한 오행을 채우는 활동을 하면 가족 전체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사주에서 상생의 흐름을 찾아보세요. 어떤 오행이 어떤 오행을 도와주고 있나요? 두 번째, 막힌 곳을 찾아보세요. 어떤 오행이 충돌하고 있나요? 어떤 오행이 과하거나 부족한가요? 세 번째, 통관 용신을 찾아보세요. 막힌 곳을 뚫어주려면 어떤 오행이 필요한가요? 네 번째, 가족 구성원의 사주를 모두 모아서 가족 오행 생태계를 그려보세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다섯 번째, 이번 주말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행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숲속 산책, 요리, 수영 중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음 편에서는 계절과 십이운성을 다룰 거예요. 언제 태어났느냐가 체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십이운성이라는 에너지 상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변화를 예측하는 법도 배우게 될 거예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